안녕하십니까. 고려직업전문학교 특임교수 김영지입니다. 이번 시간은 K-메타버스 캠퍼스를 구축하게 된 메타버스 플랫폼인 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메타버스 캠퍼스는 메타버스 플랫폼인 잽을 활용해서 구축되었습니다. 따라서 잽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잽 가이드나 잽 튜토리얼을 보시면 K-메타버스 캠퍼스를 열람하시는데, 구경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구글 크롬을 클릭해서 그 잽에서 제공하고 있는 잽 가이드와 잽 튜토리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소 표시줄에, 상단에 있는 주소 표시줄에 잽.us라고 치시면 잽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이드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확히 주소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잽.us 이렇게 타이핑 치시면 됩니다. 타이핑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zp.us. 네. 그러면 잽 초기화면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잽 로고가 있고요. 상단에 탑 메뉴들이 5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소개하기 이런 페이지들이 나오고 고객사례, 왜 잽을 사용해야 하는지 쭉 자세하게 부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메뉴 중에서 지금 잽 가이드북과 잽 튜토리얼을 보시려면 탑 메뉴 제일 우측에 있는 가이드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잽 가이드북이라고 해서 한국판 그 가이드북 매뉴얼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세한 내용을 찾으려면 지금 이 부분에서 서치 영역을 클릭해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찾을 수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그냥 이 왼쪽 메뉴에 있는 순서대로 메뉴를 좀 훑어보시면서 하나씩 눌러보시면 그러면 가이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크게 잽 가이드는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초심자 가이드, 그 다음에 호스트 가이드, 컨텐트 가이드,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초심자 가이드는 어떤 편이냐면 지금 클릭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가이드북입니다. 그래서 직접 튜토리얼 같은 경우는 직접 들어가서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는 그런 메뉴고요. 그 다음에 이 스페어, 탐험, 소통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아바타 꾸미기가 있고 오디오 비디오를 켰다 껐다 하는 것들에 대한 것과 유용한 기능들에 대한 사용법이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이 가이드북에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다뤄볼 내용들은 이런 5개의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호스트 가이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단순히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스페이스 공간도 만들 수 있고 맵도 만들 수 있고 오브젝트 등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만드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용에 관한 매뉴얼이기 때문에 이 호스트 가이드 메뉴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컨텐트 가이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 잽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고 있는 컨텐츠들입니다. 예를 들면 잽 게임 플레이 기능 같은 것들, 미니게임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식 앱이 있어요. 잽에서 제공하는 공식 앱을 그 스페이스에 저희가 만든 스페이스나 여러분들이 만든 스페이스에 적용하면 빨리 이동한다던가 혹은 뭐 자동차를 타거나 오토바이를 탈 수 있는 그런 기능 등의 앱을 제공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심자 가이드북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초심자 메뉴를 클릭하시면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이 튜토리얼 5개 메뉴가 나옵니다. 튜토리얼을 클릭하시면 이게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체험해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지금 닉네임 설정하기가 나오는데 이 이름을 가명이나 별명을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김영지라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를 치시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쪽에 제 김영지 아바타가 보이시죠? 아바타가 보이면서 위에 보시면 이렇게 방향키로 상하좌우로 누르면 이동할 수 있다고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이드 확인, 이게 F키는 상호작용 키입니다. 그래서 뭔가 화면이 오브젝트가 노란색으로 변하거나 그러니까
회색빛의 불투명한 글자들이 나올 땐 이 F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진짜 이동해 보시면 이와 같이 이동하시면 이렇게 노랗게 변했을 때 밑에 F키를 눌러주세요 라고 나오잖아요. F키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나오면 이 F키를 눌러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F키를 눌러요. 그럼 이렇게 지금 이동하는 데는 뭐 WSAD 파일을 이용해서도 이용할 수 있고, Z키를 누르면 펀치를 날릴 수도 있고, 스페이스바는 점프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제가 Z키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 손가락이 쭉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눌러주면 이렇게 점프하는 걸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법에 대한 간단한 튜토리얼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체험하는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문자 풍선 바도 나와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풍선골도 나와서. 그럼 이쪽으로 안내 들어가면서 직접 이용해 보면서 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튜토리얼입니다. 두 번째로 스페이스 탐험 및 소통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페이스 탐험 소통은 참가자 버튼 이렇게 나오고, 이 참가자 버튼은 바로 이겁니다. 상단에 이쪽 위측에 나오는 겁니다. 위측. 자, 여기에 나오는 이 버튼을 참가자 버튼이라고 합니다. 이걸 클릭하게 되면 지금과 아래와 같이 요걸 클릭했을 때 지금 참가한 사람들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채팅이죠. 채팅이면 어떤 영역이냐면 요 영역입니다. 일반적으로 요쪽에 글을 쓰시게 되면 일반 우리 채팅하듯이 많은 분들하고 이 방에 있는 분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채팅창에 글을 쓰면 지금 어디에 나오게 되냐면 말풍선이 그 머리 위쪽에 요쪽에 서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쪽 공간에도 저장돼서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에 리액션 키입니다. 리액션 키는 어떤 거냐면, 리액션 키는 밑단에 있는 요 맨 우측에 있는 리액션 키를 마우스로 클릭하게 되면 엄지척, 사랑 표시, 뭐 이런 표시들의 이모티콘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선택해서 하면 감정 표현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앉기 모션이 있습니다. 앉기. 의자 같은데 가려면 의자 같은데 있으면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모습이 더 예쁘겠죠. 그럴 때 키보드에 있는 X를 누르면 사람이 앉는 자세로 됩니다. 그래서 앉기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초대하기가 있습니다. 이 화면에 보면 우측에 이 초대하기가 있어요. 그럼 똑같이 우리가 줌이나 카카오톡이나 뭐 이런 걸 초대할 것 때처럼 초대하기 링크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필을 볼 수 있는데요. 이분들의 프로필을 지금 다음과 같은 이 화면에서 이렇게 나타날 때 이분의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밑단에 그분의 닉네임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따라하기, 친구하기, 뭐 이렇게 하기, 강퇴하기,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저에 대한 기능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능은 지금 관리자 모드일 때 가능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반 사용자를 보시려면 이렇게 관리자 기능에서 이렇게 체크를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의 스페이스 탐험 쇼핑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바타 꾸미기 한번 눌러볼까요? 아바타 꾸미기를 하면 어떤 거냐면, 아바타는 오른쪽 상단에 아바타 모양이 있어요. 이 모양을 클릭하시면 지금 내 프로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클릭하면 지금 이런 식의 이름도 바꿀 수가 있고, 상태도 바꿀 수가 있고, 헤어, 의류, 피부, 얼굴, NFT 이런 것들도 다 수정 보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오디오와 비디오를 한번 보실까요?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일반인들이 사용하러 들어왔을 때 오디오 비디오를 세팅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 비디오 품질, 그 다음에 비디오 좌우 반전, 요런 모습, 요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비디오 좌우 반전 같은 건 중요한 게, 제가 지금 이렇게 정면으로 보고 있지만 실은 좌우가 반전돼서 보이는 거거든요. 카메라가 이렇게 돼 있다면 똑바로 보이겠는데, 카메라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좌우 반전이 돼서 보이면 정확한 모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PC로 보시게 되면 이 하단에 카메라 켜기, 끄기, 오디오 끄기, 켜기가 나옵니다. 요 앞단계 카메라를 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기본적으로 들어오면 아래에 있는 것처럼 아바타만 보이게 되는데, 이 카메라를 켜면 어떻게 나오냐면 실제 얼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웹캠에 보이는 제 얼굴이 나오는 것처럼 제 얼굴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를 켜게 되면 제 목소리가 그 상대방 측에 들리게 됩니다. 그 상대방도 똑같이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카메라하고 오디오하고 따로 돌릴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두 개 다 빨갛게 하면 아바타만 나오고 소리는 안 들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를 켜면 이쪽 부분에 실제 얼굴이 나오고 소리는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오디오를 켜고 카메라를 끄면 여기는 아바타만 나오고 소리는 들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거라서 무조건 상황에 따라서 스페이스를 들어갈 때마다 여러분께서 카메라를 켜야 될지 꺼야 될지, 근데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카메라도 끄고 오디오도 끄고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 주변에 같은 스페이스나 맵의 공간에 갇힌 친구들일 경우는 같이 확인을 한 다음에 얼굴도 그 카메라도 켜고 오디오를 켜서 서로의 목소리나 얼굴도 보여주는, 그렇게 하면 굉장히 매너 있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면 공유하기가 있는데요. 이 화면 공유는 현재 내가 보고 있는 화면을 다른 사람들도 같이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 화면 공유.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실은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예를 들어 내가 메이크업 하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이럴 때. 그 다음에 혹은 내 화면에서 파워포인트를 띄워서 자료를 발표하고 서로 공유할 때, 뭐 이럴 때 활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돼서 이런 등등의 것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유용한 기능들을 왼쪽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유용한 기능은 바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상단에 하단에 미디어 추가라는 부분이 있어요. 미디어 추가. 자,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미디어 추가라는 부분을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시면 유용한 기능들, 이 부분의 메뉴들이 돌출돼서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원래 미디어 추가라는 게 있는 거죠. 미디어 추가. 그래서 플러스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이게 풀업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것들이 서로 공유를 할 수 있냐면, 유튜브 주소를 보내거나 받고 할 수 있고요. 이미지, 파일, 화이트보드를 띄워서 서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포털을 띄워서 바로 여기서 야 이쪽으로 와 했을 때 바로 이동할 수 있게 되고요. 미니게임을 틀어서 같이 미니게임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크린샷을 찍을 수도 있어요. 사진을 현재 좋은 장소에 가서 스크린샷 찍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디어 제거하는 기능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미디어 제거하는 부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블록 위에 그 미디어들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상단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럼 그 위로 가서 점프를 팡 뛰시면 돼요. 점프 뛸 때는 뭐를 쓴다? 키보드 Z. 키보드 Z가 아니라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를 치시면 점프를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점프를 해서 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초심자 가이드를 넘어서서 호스트 가이드는 자기가 자신이 스페이스를 만들고 그런 과정들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관리 모드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콘텐트 가이드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콘텐트 가이드를 보시면 그 사용하다가 갑자기 미니게임을 하고 싶어요. 미니게임을 하면 미니게임에
종류가 지금 제공하는 것들도 이렇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똥피하기 게임, 좀비 게임, OS 나눠서 하는 게임, 복싱하는 게임, 뭐 그다음에 달리기에서 1, 2, 3, 3등 하는 게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공식 앱 같은 것도 제공합니다. 그래서 공부 앱은 어떤 거냐면 공부 앱 들어가면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몇 시간 공부할까, 타이머를 정해놓고 내가 공부한 시간이 몇 시간일까, 뭐 이런 것들도 보실 수 있는 그런 앱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로 그 K 메타버스 캔버스를 활용하거나 제부로 만든 스페이스나 맵을 보실 경우에 이런 숙지하는 법, 사용에 대한 숙지나 그 다음에 관리하는 법, 그 다음에 만드는 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도움을 받으려면 지금처럼 잽에 오셔서 잽 사이트로 오셔서 잽.us로 오셔서 맨 오른쪽 우측에 있는 가이드 메뉴를 클릭하시면 언제든지 잽 가이드와 잽 튜토리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메타버스 캔버스는 물론 다양한 잽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맵이나 스페이스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배우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K 메타버스 캔버스를 능수능란하게 볼 수 있는 잽 가이드와 잽 튜토리얼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